한국의 20세기 역사, 오늘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일본과 엮이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왜 일본은 자신의 가해 역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같은 것을 잘 못하는지. 일단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과거 근대사, 현대사를 배우지 않아서 침략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일본의 교과서들을 보면 일본의 우월성 이런 걸 내내 강조하고 전 세계 이런 걸 계속 얘기하지. 20세기 초에 일본이 얼마나 전쟁에 침략 전쟁을 벌였는지에 대한 기술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자다. 그런 피해 의식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거와 함께 일본 사람들은 나름 법을 정해놓으면 잘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국과 국제적 차원에서 일종의 협상을 많이 했죠.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포함해서 지난 2019년에 일본군 위해무 피해자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 이런 말 했었잖아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번복하잖아. 일본은 그거 번복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사실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일본이 저런지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해. 당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내부 전란이 많았죠. 그리고 이후로도 이제 침략 전쟁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제사하고 그 영혼이 무엇을 위한 희생을 당한 것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본을 위한 것이었는데 일본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언제나 천황이 있고 천황은 일본 역사의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역사의 시초부터 연결되고 그것은 일종의 일본의 기원이 된다고 여겨지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신의 후손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제사하는 그런 식의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것이 저 민중에게 확장시켜서 온갖 민중이 이것이 저마다 제사하다 보면 천황과 연결되고 천황을 정점으로 국가가 통일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은 자가 산 자를 통치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일본 어딜 가나 신사가 많거든요. 일본을 위해서 죽은 희생자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야스쿠니 신사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사회가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거죠. 정치적 종교 혹은 종교적 정치가 여전히 통하는 사회죠. 그래서 제가 영혼의 정치란 말을 써본 거고 그 영혼의 정치의 근간으로 가면 일본주의가 있고 일본 중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주류 정치인, 보수 정치인들이에요.